안녕하세요, 은야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1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1년 9월달 B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환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을 실행하고 나면 오른쪽 꼭대기에 이렇게 작업 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CC 버전의 경우에는 그 작업 환경이 서로 약간씩 다를 수 있어요. 시험장에 어떤 버전이 들어가 있는지를 좀 미리 확인하시고 가는 게 좋겠죠. 저는 2020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렇게 네모난 단추로 작업 환경을 보여줍니다. 클릭하셔서 확인을 해보면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혹시라도 패널들을 옮기거나 지웠을 때 초기화 시켜주는 방법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밑에서 세 번째 리셋 에센셜이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맨 처음에 설정했을 때의 상태로 돌려줍니다. CS 버전에서 CC 버전으로 넘어갈 적에 작업 환경이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배워봅시다 라고 하는 런 패널이 생겼는데요. 이 친구는 굳이 볼 필요가 없으니까 오른쪽 구석에 있는 이 3줄이 누르셔서 클로즈라고 그룹을 닫겠습니다. 왼쪽에 도구 상자도 2줄짜리로 볼 건지 1줄짜리로 볼 건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조그만 화살표를 누르면 2줄로, 다시 누르면 1줄로 보기 편한 대로 세팅을 하시면 되겠죠? 위쪽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런 거 저런 거 편집할 수가 있을 텐데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작업 환경이 있을 텐데요. 제일 위쪽에 있는 제네럴이라고 하는 걸 선택하셔서 창을 띄워줍니다. 하나하나 선택하시면서 바꿀 수 있는 것들 내 입맛에 맞게 수정을 해주시면 될 텐데 시험에서 필요한 부분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터페이스에 보게 되면 컬러 테마가 밝게 어둡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픽 작업을 할 때는 눈이 많이 필요하니까 작업 환경을 어둡게 해놓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일단 화면에 잘 보이라고 밝게 선택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워크스페이스에 보시게 되면 오픈 다큐먼티즈 탭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은 아마 V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문제지를 이렇게 따로 띄워놓고 저의 작업을 따로 또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커서의 모양도 중요하겠죠? 작업하실 때 브러쉬의 크기를 좀 보면서 작업하시면 좋을 텐데 기본적인 노멀 브러쉬로 세팅을 해 놓게 되면 이렇게 동그라미 브러쉬의 크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분명히 노말로 했는데도 동그랗게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할 때는 브러쉬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을 경우, 그리고 키보드에 보시면 제일 왼쪽 구석에 컨트롤, 쉬프트, 캡스락 보이시죠? 캡스락 키가 켜져 있을 경우에는 노말 브러쉬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프리사이즈처럼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캡스락은 꺼주시고 브러쉬의 크기가 10단위, 100단위 정도로 적당한 건지 확인하셔서 브러쉬의 크기 동그랗게 보일 수 있는 노멀 브러쉬 상태로 세팅을 해 놓는 게 좋겠고요. 단위도 확인을 하는 게 좋겠죠. 최종적으로도 출력하는 것보다는 화면으로 보여주는 게 많기 때문에 단위를 픽셀 단위로 씁니다. 그 안에서 글씨 작업을 하거나 선 작업을 할 때는 포인트라고 하는 단위를 쓰니까 타입이라고 하는 곳에도 유니트가 포인트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꼭 해보시면 좋겠죠. 타입이라고 하는 메뉴에 보시면 Show Font Name in English라고 하는 친구가 보일 거예요. 이 친구는 글꼴을 영문으로 다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V체크가 혹시 되어 있다면 이걸 해제시키셔야 한글 글꼴이 한글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궁서, 굴림이라고 한글로 보여주면 찾기가 좀 편하겠죠. 그 이외에 다른 기타 등등의 옵션들도 바꿔가면서 내 입맛에 맞게 수정 가능하지만 일단 시험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수정하셔도 충분할 것 같네요. 오케이. 첫 번째 문제 풀겠습니다.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군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 주도록 할까요?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번이라고 주시면 되겠고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크기가 400에 500짜리 레졸루션 72라고 되어 있는 거 꼭 확인을 해주세요. 나중에 작업이 끝난 다음에 글자가 너무 커 보이거나 작아 보일 때에 이 레졸루션이 틀렸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래서 레졸루션 72라고 하는 거 꼭 확인하시고 크리에이트라고 만들어 주시면 종이 하나 생기죠. 어느 정도의 위치에 맞춰서 배치하는 게 좋기 때문에 가이드란을 뽑을 수 있게 눈금자를 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뷰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룰러스라고 눈금자를 킬 수가 있을 거고요.
손바닥 두고 더블 클릭해서 일단 화면에다 맞춰 놓도록 할게요. 소스를 불러오도록 할 겁니다. 1급에 1번 불러올까요? 저는 여러분들과 창을 이렇게 동시에 나눠볼 수 있도록 아까 에디트에서 프리퍼런스 환경 설정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빈 공간이 이렇게 틈바구니가 있어요. 거기에서 더블 클릭해서 소스를 불러올 수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파일에서 불러오겠습니다. 오픈하게 되면 이렇게 불러올 수 있을 거예요. 시험장에는 문서 안에 GTQ 안에 이미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1급에 1번 열기. 이미지의 사이즈를 좀 보고 데리고 올까요? 이미지 메뉴에 이미지 사이즈 보시게 되면 이렇게 폭이 우리 거보다 훨씬 넓죠. 하지만 높이는 비슷하네요. 이 친구는 높이만 500이라고 좀 맞춰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너비는 필요 없는 부분은 잘 이으면 되니까 오케이 라고 하셔서 이동 도구 눌러서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오시오. 원본은 닫을게요.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미지에 대해서 필터를 줘라 라고 되어 있네요. 필터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보입니다. 패치워크라고 하는 친구 찬찬히 찾으셔서 적용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나중에 레이어들이 쌓이면 누가 누군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름 자체를 좀 바꿔놓기를 권합니다.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에 1번에서 데리고 왔어요 라고 해두게 되면 나중에 혹시라도 효과들 빠진 게 없는지 확인할 때 빠르게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세이브 패스 자물쇠 모양을 그려주세요 라고 했네요. 자, 이 친구를 그려주는 건가 봐요. 이 친구를 그리실 적에는 아무래도 배경이 있으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레이어에 눈을 좀 감기도록 할까요? 눈을 콕 찍어서 감겨주도록 하고요. 자물쇠를 어느 정도의 위치에 배치할 건지 가이드란을 뽑겠습니다. 눈금자의 숫자 자체를 클릭해서 쭉 당기시면 이렇게 선이 딸려오는 게 보일 거예요. 위쪽으로는 대략 한 150 언저리, 아래쪽으로 400 정도 될까요? 위치를 맞춰서 대강 이 정도 거리를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가이드란을 뽑아주세요. 패스 작업을 하실 때는 펜으로 직접 그리실 수도 있고요. 도형을 활용하실 수도 있으세요. 아무래도 이 도형의 경우에는 펜으로 그리는 것보다는 도형들을 조합해서 그리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죠. 그렇다면 자물쇠의 몸통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이프 툴 꾹 누르고 계시면 라운디드 렉탱글 콩 찍으셔서 위쪽에 옵션을 좀 확인할게요. 레이어를 새로 만들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색깔이 눈에 보이면 더 확연하게 티가 나겠죠. 선은 필요 없으니까 스트로크는 없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모서리가 얼마나 둥글 건지는 여러분들께서 숫자 값을 보시고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둥근 것 같지는 않으니까 모서리를 한 10 정도만 둥글게 줘볼게요. 클릭해서 쭉 드래그 하시게 되면 모서리 둥근 사각형이 만들어질 거고요. 만들고 나서 모서리의 둥글기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프로퍼티스 창이 자동으로 뜰 거예요. 거기에서 숫자 값을 나중에라도 조정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만들어진 이 도형에다가 구멍을 뻥 하고 뚫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만들어진 얘를요 라고 레이어 선택되어 있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이제 동그랗게 그릴 거니까 일립스 툴로 바꿔치기 하면 되겠죠. 위쪽에 레이어가 만들어집니다. 쉐이프 색깔이 있어요. 선은 없어요. 에는 불만이 없지만 지금 만드는 아이들이 구멍이 빵 뚫리게 빼주세요 라고 옵션 값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패스 오퍼레이션 이라고 하는 곳에 가시게 되면 컴바인 합쳐주세요, 서브트랙 빼주세요, 인터섹트, 익스클루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합치고 빼는 작업을 주로 많이 하니까 이 친구만 바라보도록 할게요. 빼겠습니다 라고 서브트랙 콩 찍어주시게 되면 지금부터 그리는 거는 빠지게 될 거예요. 동그라미를 클릭 드래그 하셔서 쭉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정원을 그리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왼손으로 쉬프트 키를 누르시게 되면 정원이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구멍 빵 뚫리는 걸 볼 수 있을 거고요. 위치가 마음에 안 들 경우에는 셀렉션 툴 이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다이렉트 셀렉션과 통으로 선택하는 패스 셀렉션이 있어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 동그라미만 선택하셔서 위치를 옮겨 주실 수 있습니다.
사각형도 마저 그려서 구멍을 좀 뺄까요? 사각형 선택했고요. 레이어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쉐이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콩 찍으셔서 레이어 확인. 위쪽에 옵션이 빠집니다요 라고 하는 서브트랙트 확인. 자물쇠 몸통 부분은 다 만들어졌지요. 그런데 도형들을 조합해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잔상들이 좀 남아있어서 예쁘지가 않네요. 위쪽에 옵션 중에서 패스 오퍼레이션에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라고 하시게 되면 잔상들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내가 한 번에 딴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요 위쪽에 자물쇠에 무지개 모양 요 친구도 그려주도록 할게요. 한꺼번에 그리기 힘드니까 일단 얘는 눈을 감기시고 따로 만들어서 합쳐줄 수도 있어요. 일립스 이용하셔서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동그라미를 쫙 그려주실 수 있고요. 왼손으로 Shift 누르게 되면 정원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위쪽에 옵션 보십시오. 얘를요 라고 선택한 거 레이어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레이어 만들어져 있는데 색깔이 눈에 보입니다. 선은 없고요. 여기에서 뺄 거예요 라고 하는 옵션이 되어 있는 거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요 빼는 저 작업을 쭉 드래그해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만들어진 선을 나중에라도 수정 가능하다고 했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게 되면 내가 선택한 요 친구들만 이동 가능합니다. 네모지게 요만큼은 빼도록 할까요? 요 아래쪽은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사각형으로 렉탱글 위쪽에 옵션을 잘 봐주세요. 지금 작업하고 있는 레이어에서 뺄 겁니다 라고 하는 서브 트랙이 설정되어 있어야 해요. 선택이 혹시라도 잘못된다 싶으시면 레이어를 다른 곳을 선택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이 친구가 정신 차릴 겁니다. 얘는 뺄 거예요. 서브 트랙 클릭 드래그 하셔서 그리는 만큼 빠지게 될 겁니다. 잔상을 없애주시게 되면 이렇게 깔끔하게 무지개 모양만 남죠. 자, 아까 만들었던 자물쇠의 몸통 부분 눈을 띄워서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도록 컨트롤 T 우리 크기 조절하는 거 단축키 몇 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에디트에서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자유변형 이 친구는 워낙 많이 쓰니까 컨트롤 T 단축키를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친구를 이용해서 크기를 얼추 비슷하게 맞춰 놓으시면 좋겠죠. 두 친구가 따로 놀고 있으면 곤란하니까 최종적으로는 하나로 합칠 수 있도록 얘랑 쟤랑이라고 왼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레이어를 선택하시게 되면 두 친구를 한꺼번에 잡으실 수 있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머지 쉐이프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합쳐서 이렇게 하나의 자물쇠로 만들어내실 수 있죠. 문제 보시면 자물쇠를 패스 저장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레이어 창에서 선택을 하고 계신 상태인 거예요. 패스 창으로 넘어가시면 내가 펜으로 아니면 도형으로 만들었던 그 아이들을 패스라고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추가로 더 저장을 할 거니까 오른쪽 구석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3줄이 보이시죠? 그 친구를 콩 찍으셔서 저장할 거거든요 라고 세이브 패스 눌러주시게 되면 이름을 줘라 라고 대화창이 뜹니다. 자물쇠 모양이라고 이름이 지정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OK 하시게 되면 기존에 있던 패스 그리고 방금 생성했던 자물쇠 모양이라고 하는 패스 두 개가 존재하고요. 이 친구들 중에서 누구만 선택하게 되면 나만 이뻐해 라고 얘네들이 착각하니까 선택을 해제시키셔서 아무도 선택하지 마세요. 그래야 레이어로 돌아왔을 때 그 친구만 선택이 돼서 자꾸 다른 작업하려고 하는 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감았던 눈을 좀 뜨도록 할까요? 1급의 1번 눈을 뜨시오 라고 선택을 해서 눈을 띄워줬고요. 이름을 패스 작업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마스크를 작업하세요. 1급의 2번 이미지가 이렇게 자물쇠 모양만큼만 잘리워서 보일 수 있도록 이라고 되어 있군요. 마스크는 가려주는 작업을 하는 건데 마치 가위로 싹둑 자른 것처럼 가리워주는 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고요.
소스를 불러와서 클리핑 마스크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비어있는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의 2번 열기라고 하시게 되면 소스가 불러와질 거예요. 이 친구는 어차피 자물쇠 모양으로 잘 이을 거니까 크기는 신경 쓰지 않고 데려오겠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시오 라고 끌어다 놨고요. 원본을 닫을게요. 이름을 1급의 2번이라고 임의로 좀 바꿔주도록 할 거고요. 클리핑 마스크로 가려주는 작업을 할 때에 잘라주는 역할을 하는 그 친구는 아래쪽에 배치가 되어야 되고요. 잘 이우는 그림은 그 위에 얹어져야 됩니다. 레이어의 순서 중요해요. 잘 이우는 그림에게 얘기하면 되겠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자물쇠 모양으로 그림이 투영돼서 보이는 거 확인할 수 있으실 거고요. 대략의 위치 맞춰주시면 되겠죠. 문제 보시면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해서 그 선의 색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베벨 앤 엠보스라고 하는 볼록한 느낌도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아이는 1급의 2번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투영되어 있는 자물쇠 모양이 그렇다는 거죠. 레이어를 정확하게 잘 선택하셔서 패스 작업했던 자물쇠 너는 이라고 선택하시고 레이어의 스타일은 레이어 창문의 아래쪽에 보시면 FX라고 하는 레이어 스타일이 있어요. 클릭하셔서 선을 줄 겁니다. 스트로크라고 지정을 하시게 되면 선에 대해서 지정된 대로 두께값 4 그라디언트로 줄 거예요. 필타입을 그라디언트 색깔이 깜장하양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라고 색상 자체를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깔 두 개가 있습니다. 왼쪽의 색깔과 오른쪽의 색깔 지정하시면 될 텐데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이 물감의 색깔이고요. 위쪽에 있는 친구들은 투명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투명도는 볼 필요가 없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이 물감의 색깔만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물감통을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 값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들어 놓고 보니 그 방향이 우리 거는 지금 위쪽이 핑크 아래쪽이 노랑인데 결과물에서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색깔이 배치가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 앵글 값을 조절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베벨 앤 엠보스까지 주고 나오도록 할게요. 작업을 하시고 새로운 작업으로 넘어가실 때는 항상 레이어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친구를 선택하셔야 새로운 이미지들은 그 위쪽에 쌓이게 됩니다. 1급의 3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 선택한 상태입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의 3번 열기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문지르셔도 되고요. 저는 2020 버전에서 새롭게 출시된 오브젝트 셀렉션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만큼만 내가 선택할 거예요 라고 범위를 잡아주면 이 친구가 알아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위쪽에 있는 옵션 이용하셔서 더해주거나 빼거나 범위를 내 마음대로 올가미 도구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셔서 작업하시면 되겠죠. 크기를 조절하실 때 에디트에서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친구 찾으셔도 되지만 워낙 많이 쓰는 거니까 단축키 외워두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컨트롤 T 누르시게 되면 조절점 보일 거고요. CC 버전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왼손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그냥 드래그해서 줄이면 무조건 비율이 깨지지 않게 들어와요. 레이어 스타일까지 줘서 1급의 3번 마무리 짓도록 하죠. 쉐이프를 넣어 보도록 할까요? 커스텀 쉐입은 쉐이프 꾹 누르고 계시면 사각형, 원형, 직선, 커스텀 쉐입이 보일 겁니다. 클릭하셔서 위쪽에 옵션, 레이어를 만들면서 해요. 색깔이 있습니다. 필, 선은 없습니다. 짝대기. 그래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커스텀 쉐입을 불러가지고 오시면 될 거고요. 레거시 쉐이프가 보이는 분들은 이렇게 옛날 타입으로 되어 있는 친구들 하나하나 찾으시면 되겠고요.
혹시 레거시 쉐입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창을 좀 따로 열으셔야 될 거예요. 윈도우에 가시게 되면 쉐입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거를 더 추가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있는 3줄이 뿅 찍으시게 되면 추가할 수 있도록 레거시 쉐이프라고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걸 넣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옛날에 썼던 쉐이프들을 불러내실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렇게 레거시 쉐이프로 열어주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친구들이 다 따로따로 그룹핑이 되어 있어서 하나하나씩 찾으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좀 있네요. 얘를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 정리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시험장에서 이걸 일일이 모으시는 시간은 더 오래 걸리니까 지금은 그냥 빠르게 찾아서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릴 때는 왼손 Shift 눌러 주셔야 비율이 깨지지 않으니까 그릴 때 참고하시고요. 쉐입에서 문제 제시되어 있는 색상 정확하게 맞춰 주셔야 되겠죠. 스타일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주실 적에는 앞쪽에 있는 썸네일 요 자체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대화창이 뜨면서 색깔을 바꾸실 수 있으실 거예요. 손 모양의 경우에는 색깔이 두 개로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렇다는 건 그라디언트 이거나 오브젝트가 두 개란 뜻이 됩니다. 보아하니 손바닥이 이렇게 하나, 저쪽에도 하나, 두 개가 있군요. 하나를 잘 만드셨으면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네요. 이 친구를요 라고 레이어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겠지만 포토샵에서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를 눌러주게 되면 바로 복사가 돼요. 이동 도구 눌러서 당겨 보시면 이렇게 하나 복사된 게 보이죠. 모양을 바꿔주는 거 에디트의 프리트랜스폼이라고 했던 거 컨트롤 T 누르시게 되면 바로 바꿀 수 있다 라고 했었죠. 크기를 좀 약간 줄여서 반대 방향으로 뒤집어 주도록 할까요? 빙그르르 돌리는 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죠. 한 바퀴를 돌리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해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될 거예요. 문자를 입력해 보도록 할까요? 타이프 툴 들으시고요. 여기요 라고 위치 찍으셔서 타이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글꼴과 크기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맞춰주시면 되겠죠. 색깔의 방향 확인을 해주세요. 앵글값 조절 가능합니다. 문제에서 언급되어 있는 내용을 다 입력했는데요. 이렇게 꼬불탕거리는 느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군요. 그건 그냥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글자 레이어 선택했는지, 도구, 글자 도구를 들었는지, 거기에서 나타나는 옵션, 꼬불탕거려요 라고 웹 텍스트 선택하시게 되면 현재는 스타일이 없기 때문에 쭉 뻗어 보입니다. 물고기 모양으로 좀 올록볼록하게 피쉬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방향을 좀 바꿔주도록 할까요? 밴드 값을 반대쪽으로 이렇게 옮기시게 되면 꼬랑지 부분이 왼쪽으로 향하게 되는군요. 제출하기 전에 이펙트 효과들 빠진 게 없는지 쭉 한번 살펴보시고요. 레이어의 순서 바뀐 게 없는지도 쭉 확인하셔서 내가 작업하기 편하도록 뽑아놨던 가이드라인과 눈금자는 지워주시는 게 좋겠죠. 보여주세요 뷰 메뉴에서 일단 룰러스 꺼주도록 할게요. 보여주세요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해주시게 되면 오롯이 작품만 남게 되네요. 파일을 저장할 때 두 가지 형식으로 저장하는 거 알고 계시죠? 400에 500짜리는 JPG, 10분의 1 크기는 40에 50짜리는 PSD입니다. 파일 저장할 거예요. 세이브. 경로 문서 안에 GTQ 안에 저장하셔야 되겠죠?
파일의 이름은 맨 처음에 주고 왔으니까 불만이 없지만 형식이 다르군요. 그렇다면 PSD가 아니라 JPEG 선택하셔서 저장하시게 되면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끝났고요. 크기를 10분의 1로 줄여주는 두 번째 저장 규칙 보이시죠?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 가시게 되면 사이즈를 40이라고 바꿔주시면 높이도 50이라고 같이 바뀔 거예요. OK 누르셔서 이렇게 손톱만큼 작아진 거 확인하시고요.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거니까 Save As 경로 찾으셔야 되겠죠? 문서 안에 GTQ 안에 저장하실 때의 그 이름과 형식이 맞는지 확인을 꼭 해주시고 저장.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도 사이즈는 똑같이 준비가 되어 있군요. 새로운 종이 만들겠습니다. 파일 새로 만들어요. New 파일의 이름 줄게요.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니까 2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400에 500 픽셀 단위인지 꼭 확인하시고요. 레졸루션 71 컬러 모드 RGB 꼭 확인을 해주세요. 크리에이트 가이드란을 뽑아서 어느 정도 배치를 맞추시고자 하는 분들은 보여주세요 뷰에서 룰러스를 켜주셔야 가이드란을 뽑아서 쓰실 수 있어요. 손바닥 더블 클릭해서 화면에다가 맞춰 놓도록 할 거고요. 소스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1급에 4번 불러올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이미지 안에 들어있는 1급에 4번 불러오도록 하죠. 가지고 오실 적에 사이즈를 어느 정도 맞추는 게 좋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가보시게 되면 높이 값이 우리 거는 500인데 여기는 600으로 많이 높아 보이죠? 높이 값을 500이라고 맞춰줄게요. OK 단추 누르고 이동 도구 눌러서 데리고 오실게요. 이름을 맞춰주는 게 좋겠죠?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하셔서 1급에 네 번째 4번을 불러왔어요. 필터 문제가 주어졌네요. 드라이 브러쉬라고 했으니까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가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필터 중에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아티스틱에 있군요. 드라이 브러쉬 오케이. 1급에 5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1급에 5번 경계선이 뚜렷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폴리건 라소 툴 이용하셔서 클릭 데리고 오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적당히 크기를 조절할게요. 컨트롤 T 눌러주시면 조절점 보입니다. 클릭 드래그 하셔서 대강의 크기 맞춰주시고요. 방향이 완전히 반대로군요. 그럴 때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하시게 되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반전이 돼요. 위치 대략 맞춰주시고 색상을 보아하니까 이렇게 빨강색, 파랑색 계열로 보정하세요 라고 하는 건 이 키보드 말씀하는 것 같죠. 범위를 잘 잡으셔서 이만큼이요 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색상을 바꾸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지 메뉴에 가시면 두 번째 줄에 Adjustment, Hue Saturation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휴 값을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하실 수 있어요. 다만 선택했던 이 친구는 깜장색의 경우에 색깔 값이 없기 때문에 조절이 잘 안 되는군요. 그럴 때는 강제로 색깔을 넣어줄 수 있도록 컬러라이즈를 활성화시켜 주시게 되면 내가 넣고 싶은 색깔 지정해서 넣으실 수가 있고요. 세처레이션 농도라든지 라이트 밝기 조절하셔서 색상이 보일 수 있도록 수정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원본이 바뀌게 돼요. 셀렉트, 디셀렉트 하셔서 이렇게 원본 바뀐 게 확인이 될 겁니다. 레이어를 따로 만들면서 수정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선택을 다시 한번 해보죠. 레이어 패널을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동그라미 사선 그어져 있는 친구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입니다. 이미지에서 봤던 어저스트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선택하시게 되면 여기에도 휴 세처레이션이 있죠. 클릭해서 만드시면 레이어가 따로 만들어지면서 작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달라 보이는군요. 색상을 강제로 컬러라이즈 줄 거고요. 색깔을 파랗게 세처레이션 농도를 높이고
밝기 조절하셔서 잘 보일 수 있도록 수정 똑같죠? 다만 이 친구는 레이어가 따로 관리될 수 있기 때문에 눈을 꺼주시게 되면 원본을 다치지 않게 수정이 가능해요. 문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실무에서는 아무래도 레이어를 다치지 않게 이렇게 따로 관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1급의 5번에 그림자 효과를 줘라 라고 되어 있군요. 예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레이어에 이펙트 주도록 하겠습니다. FX 콩 찍으셔서 드랍 섀도우 1급의 6번 불러오도록 할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의 6번 쉐이프 넣도록 해볼까요? 커스텀 쉐이프 도구를 들으시고요. 위쪽에 옵션 확인하세요. 레이어를 만들면서 합니다. 쉐이프 색깔이 있어요. 필 컬러 스트로크 선은 없지요. 만들어져 있는 쉐이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셔야 비율이 깨지지 않아요. 비행기의 경우에는 색깔을 2개로 지정을 해줬군요. 그렇다는 건 그라디언트 색상이거나 오브젝트가 2개란 뜻일 거예요. 보아하니 이렇게 빨강 비행기와 분홍 비행기 2개가 있군요. 하나를 잘 만드셔서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를 눌러주게 되면 쌍둥이가 카피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동 도구 눌러서 가져다가 놓으시고요. 크기 바꾸기 위해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T 눌러주시게 되면 크기 조절 가능하시죠. 글씨 써서 마무리할까요? 타이프 툴 누르셔서 여기다가 쓸 거예요. 위치 찍으시고 타이핑 하겠습니다. 선에 대해서도 그라디언트로 지정이 되어 있네요. 스트로크에서 두께값뿐만 아니라 필 타입도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라디언트. 결과물을 보아하니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휘어지는 모양까지 파악을 하셔서 그 모양 적용을 해줘야 되겠군요. 레이어, 글자 레이어 선택했는지 확인하시고요. 도구, 글자 도구 들었는지 확인하셔야 위쪽에 옵션이 글자에 대한 옵션 뜨는 거 볼 수 있을 텐데요. 꾸겨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웹 텍스트 이용하셔야 여기에서 아무것도 없는 스타일을 바꿔주실 수 있겠죠. 플래그라고 하는 것과 raise라고 하는 건 펄럭이는 느낌이 달라요. 플래그라고 하면 이렇게 평평하게 아래쪽을 쭉 일직선으로 펄럭이는 느낌이 든다면 raise라고 하는 건 상승되는 느낌이 있죠.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적용을 하십시오. 최종적으로 파일을 저장하실 적에 레이어의 효과들 빠진 게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 보시길 권하고요. 쓸데없이 뽑아놓은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지워주세요. 눈금자도 역시 룰러스 꺼주셔야 오롯이 작품만 남겠죠. 파일 2가지로 저장한다. 하나는 400에 500짜리 JPG, 또 하나는 40에 50짜리 PSD. 저장하러 갈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경로는 GTQ라고 하는 방에다가 파일의 형식을 JPEG라고 선택하셔야 저장이 끝나게 될 거고요. 크기 10분의 1로 줄일게요. 이미지 메뉴에서 이미지 사이즈 가시게 되면 40으로 바꿨을 때 높이도 같이 50으로 바뀌는 거 확인되시죠? OK 눌러서 손톱만큼 작아진 거 확인하시고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거니까 Save As 가셔서 경로와 이름 그리고 포맷 쭉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저장.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달라졌네요. 새로 만들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세 번째 문제니까 3이라고 줄게요. 용지 사이즈는 폭이 600이고요. 하이트 높이가 400이네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인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배경색이 지정이 되어 있군요. 물감을 짜도록 할까요? 정경색을 콩 찍으셔서 색상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감을 풀어볼까요? 에디트 메뉴 클릭하셔서 채워주세요. 필이라고 하시게 되면 뭘로 채워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죠. 정경색 포어그라운드로요. 오케이 하시게 되면 보라색이 짠 채워지네요. 1급의 7번 갖고 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 뒤쪽에 이렇게 배경으로 은은하게 깔려있는 친구로군요. 이미지의 사이즈를 좀 볼게요. 이미지 사이즈 봤더니 폭은 좀 한참 넓어 보이고요. 높이는 얼추 비슷하지요. 이 친구는 어차피 가려서 잘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대로 갖고 와도 될 것 같죠.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시오 라고 끌어다 놓을 거고요. 1급의 7번에서 갖고 왔습니다 라고 이름을 임의로 바꿔줄게요. 아래쪽에 있는 이 보라색하고 방금 넣은 이 이미지하고 섞어주세요 라고 하는 혼합 모드 블렌딩이라고 되어 있군요. 스크린이라고 하는 모드로 바꿔보도록 할까요? 현재는 나만 봐 라고 하는 노말인데요. 거기에서 아래쪽에 있는 친구와 밝게 섞어주세요 스크린이라고 하게 되면 보라색이 많이 묻어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오퍼시티 불투명도를 80%로 주세요 라고 했군요. 레이어 창에 보시게 되면 오른쪽 상단에 오퍼시티 라고 하는 거 100% 진하게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걸 80% 농도를 좀 떨어뜨릴게요. 1급의 8번 갖고 오겠습니다. 비어있는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의 8번 오려내기라고 하는 필터 줘라. 레이어 마스크는 대각선으로 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일단 이 친구를 데리고 올 때 사이즈를 얼추 비슷하게 맞춰오는 게 좋다.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보아하니 너비는 많이 넓고요. 높이가 좀 많이 크니까 이 친구 높이만 좀 400으로 맞춰 오도록 할까요?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시오 라고 끌어다 놨고요. 1급의 8번이었습니다. 이 친구에 대해서 필터 주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메뉴 클릭하셔서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필터가 보이는데 문제에서는 컷 아웃이라고 하는 친구로 선택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OK 단추 눌러서 배치를 해봤고요. 이 친구를 배치하고 보니 여기에서 오른쪽 부분에 이렇게 잘려온 부분들이 너무 짙게 보이고 있는 중인 거죠.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가리기 위해서 마스크를 씌워주세요.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요 라고 되어 있군요. 우선 마스크를 씌우려면 레이어 창문의 아래쪽에 네모의 구멍 빵 뚫어진 친구 보이시죠? 이 친구가 레이어 마스크이고요. 마스크를 썼는데 내 그림이 뚜렷하게 보이는 건 하얀색 마스크를 썼기 때문이에요. 부드럽게 가려줄 수 있도록 깜장색 마스크를 가려줄 건데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그라디언트 도구를 쓰시는 게 좋겠네요. 마스크 선택하고 있는지 꼭 확인을 잘 해주시고요. 거기에서 그라디언트 보드랍게 색깔을 칠해줄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위쪽에 옵션에서 깜장색과 하얀색으로 은은하게 색깔을 교차시켜 줄 거예요 라고 하는 게 보일 텐데 혹시라도 깜장 하양이 아니고 다른 색깔이라면 색깔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라고 콩 찍으셔서 색깔을 깜장이와 하양이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잘 보이는 부분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왼쪽 하단 부분은 잘 보이는 흰색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깜장색으로 안 보이게 가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 이 오른쪽 상단 부분 여기는 깜장색으로 가려주시게 되면 안 보이게 될 거예요. 지금 색깔이 깜장색부터 먼저 시작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를 오른쪽 상단에서부터 왼쪽 하단으로 쭉 드래그해서 가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쭉 그려주시면 자연스럽게 섞이는 게 보일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하셔서 결과물과 비슷한 느낌이 들 때까지 채워보시면 되겠죠. 1급의 9번 가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의 9번에서 요 사슴 모양은 핸드폰 모양에 잘 입어서 보일 수 있도록 클리핑 마스크 처리를 해준 모양이에요. 그렇다면 이 친구는 어차피 잘릴 거니까 크기를 우리 조절을 해서 갖고 올 필요가 없겠네요. 얘는요 라고 이동 도구 눌러서 가져다 놓을 거고요. 1급의 9번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커 보이는걸요. 컨트롤 T 누르게 되면 크기 조절하실 수 있고요. 조절점을 쭉 당기셔서 대략의 느낌으로 맞춰주세요. 필터 주겠습니다. 필터 메뉴 클릭하시고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가시게 되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필름 그레인 찾으셔야 되겠죠. 필름 그레인. 1급에 10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비어있는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에 10번 열기 하시게 되면 이렇게 핸드폰 모양 보이네요. 사슴 사진의 경우에는 이 안쪽에 있는 핸드폰의 액정 부분만큼만 보였으면 좋겠는 거죠. 이 모양대로 잘 이을 수 있도록 클리핑 마스크의 칼 역할을 하는 친구만큼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액정 모양을 잘 선택하셔서 복사 컨트롤 J 누르게 되면 이렇게 레이어가 하나 추가된 게 보일 거예요. 잘라주는 카레 역할을 하는 거니까 클리핑이라고 이름을 헷갈리지 않도록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잘라주는 카레 역할하는 친구는 아래쪽에 깔려 있어야 되고요. 잘 이우는 그림은 그 위쪽에 올라가야 되니까 사슴 이미지 1급의 9번을 그 위쪽에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잘 이우는 그림한테 잘 이워라 라고 얘기하시면 되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크레이트 클리핑 마스크 하게 되면 그 모양만큼만 잘 이워서 보여지게 될 거고요. 크기가 아직도 너무 크군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좀 조절하도록 하죠. 1급의 10번 핸드폰에 레이어 스타일을 줘라 라고 되어 있지요. 1급의 10번 얘는요 라고 잘 선택하셔서 FX 레이어 스타일 주겠습니다. 아우터 글로우. 새로운 작업할 때는 항상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셔야 새로운 이미지들을 그 위쪽에다가 얹으실 수 있어요.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 선택을 하시고요. 1급의 11번 불러올까요? 일 1급의 11번은 색상 보정을 하세요. 파란색 계열로요. 라고 되어 있군요. 이렇게 옷 부분만 선택하셔서 색상을 씌우도록 할게요. 이미지 메뉴에서 Adjustment, Hue Saturation 이라고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레이어를 따로 만들면서 하겠습니다 라고 레이어 창에 있는 동그라미에 사선 그어져 있는 Adjustment 레이어 이용하셔도 되고요.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Hue Saturation. 나머지 쉐이프들을 넣어 보도록 할까요? 커스텀 쉐이프 찾아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면서 해요. 색깔이 있습니다. 선은 없고요. 모양을 찾아 주세요. 글씨 써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타이프 툴 누르셔서 여기요 라고 위치 찍어주시게 되면 글씨 입력할 수 있겠죠. 세로로 글씨를 쓸 경우에는 타이프 툴 꾹 눌렀을 때 버티컬 타입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글자가 가운데에 모여 있어야 될 경우에는 위쪽의 옵션 중에서 가운데 맞춤이라고 정리하시는 게 좋겠죠. 너네들이라고 한꺼번에 잡으셔서 맞춤도 정의를 해주세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씌우실 때 색깔 값이 3개 있을 경우에는 물감통 2개밖에 마련이 안 돼 있군요. 하나를 요 가운데쯤 더 넣고 싶습니다. 마우스를 이렇게 가운데쯤에다 놓으시면 손가락 나오는 거 보이시죠? 콩 찍으시면 그 대목에 이렇게 물감통 생기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성된 작품에서 레이어드 순서 바뀐 게 없는지, 효과 빠진 게 없는지 하나하나 찬찬히 보시고요. 저장하실 때 눈금자와 가이드라인 뽑아 놓은 거 지워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파일 2가지 포맷으로 저장합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세이브, 경로는 문서 안에, GTQ 안에, 큰 이미지로 저장할 때 JPEG로 저장하는 거, 사이즈를 줄여서 저장 한 번 더 해야 되죠.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짜리 손톱만큼 작아진 거 꼭 확인하시고요. 파일 세이브 에즈 어디다 저장할 건지, 파일의 이름은 뭔지, 경로가 맞는지, 그리고 형식까지 꼭 맞춰주시면 좋겠네요. 저장.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파일의 크기는 앞서서 만들었던 3번과 똑같네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마지막 4번 문제입니다. 사이즈 600에 400 픽셀 단위인지 확인하시고요.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꼭꼭 확인을 해주세요. 크리에이트. 배경 색깔이 들어있군요. 배경 색깔은 물감으로 미리 짜놓으면 되겠죠. 전경색 콕 찍으셔서 색깔 지정할 거고요. 채우도록 할까요? 에디트 메뉴에 가시면 필 채우기가 있습니다. 뭘로요? 포어그라운드 전경색으로요. 초록색이 쭉 채워졌군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패턴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패턴의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에 가실 때 자를 좀 가지고 가시면 이 정도의 크기 사이사이가 벌어져야 되는구나 라고 간격을 유추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간격을 보시고 모듈이 요만큼이니까 그 친구는 대략 50에 50 정도 간격으로 만들면 되겠다라고 감안하실 수 있을 거예요. 새로운 종이 하나를 만들도록 할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고요. 이름까지는 필요가 없겠죠. 저희는 임의로 패턴만 만들고 지울 거니까요.
사이즈 50에 50짜리로 만들 건데요. 뒤에 배경 색깔은 필요가 없으니까 뒤쪽에 백그라운드의 경우에는 투명하게 트랜스퍼런트라고 바꿔주도록 할게요. 크레이트라고 만들어주시면 이렇게 투명한 네모 상자가 보일 겁니다. 너무 작아 보이니까 손바닥 툴 더블 클릭해서 화면에 크게 채워줄 거고요. 커스텀 쉐입에서 모양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만들면서 할 거고 색깔이 있을 겁니다. 필, 선은 없을 거고 모양을 찾으셔야 되겠죠. 지구 모양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클릭해서 쭉 드래그 하시되 모양이 찌그러지지 않도록 왼손 쉬프트 눌러주시게 되면 비율이 깨지지 않습니다. 적당히 배치하시면 되겠죠. 색상은 앞쪽에 있는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 값을 주시면 되겠고요. 번개도 찾아서 넣도록 할까요? 문제에 보시면 불투명도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패턴 정의할 때 미리 주시게 되면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의 투명도를 줬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패턴 정의는 이렇게 또렷한 상태 100% 그대로 둘 거고요. 나중에 우리가 펜툴 도형 이용해서 만들어 놓는 이 패스 작업에다 패턴을 얹어 줄 거잖아요. 그 패턴의 레이어의 오퍼시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디파인 패턴이라고 패턴을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패턴의 이름이 지구 번개 모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름을 맞춰주도록 할게요. 이미지들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급에 12번.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데리고 오도록 할까요? 이미지 안에 들어있는 2급에 12번. 대략의 사이즈를 좀 맞춰서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의 이미지 크기 사이즈를 가시게 되면 우리 거 종이보다는 좀 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600에 400짜리보다 좀 큽니다. 위아래가 좀 잘려도 된다 싶으시면 요거는 그대로 데리고 오셔도 되고요. 잘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쭉 꽉 차게 그려줘야 된다 라고 하면 사이즈를 줄여서 데리고 오시면 되겠죠. 결과물 보니까 이렇게 지금 책이 쌓여져 있는 책장이 좀 잘려서 보이네요. 그렇다면 이 친구는 그대로 두고 데리고 오도록 할까요?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시오 끌어다 놓을 거고요. 1급에 12번을 데리고 온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아래쪽에 있는 백그라운드와 잘 섞어주세요 라고 블렌드 모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큰이라고 하는군요. 현재는 나만 봐라고 노말로 되어 있는 친구에서 다큰이라는 걸 찾아서 어둡게 넣어주세요. 레이어 마스크를 씌우도록 할까요? 이 친구 너무 또렷하게 모든 친구가 다 보이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를 대각선 모양으로 좀 흐릿하게 가려줘라 라고 되어 있군요. 레이어 창에 보시게 되면 네모의 구멍 빵 뚫어진 친구가 레이어 마스크죠. 클릭하셔서 마스크를 씌웠는데요. 하얀색 마스크를 썼더니 하나도 가리워주질 않는군요. 그렇다면 이 친구는 어느 부분을 어둡게 가려줄 건지 부드럽게 그라디언트로 가려주도록 할게요. 흰색 마스크를 썼을 때 잘 보이는 부분, 요 왼쪽 아래 부분은 잘 보이는 상태 흰색으로 두시면 되겠고요. 깜냥색으로 가리워야 되는 부분, 오른쪽 상단 요 부분은 까맣게 가리워주면 되겠죠. 현재는 그라디언트의 색상이 검정색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서부터 왼쪽 하단으로 쭉 드래그해서 내려주시면 되겠네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결과물과 최대한 비슷한 느낌이 들도록 조절을 좀 해주시고요. 1급에 13번 불러올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에 13번. 이 친구도 어느 정도 가리워지고 있고요. 아래쪽 부분이 잘려서 보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데리고 오셔도 될 것 같죠? 이동 도구 눌러서 가져다 놓을 거고요. 필름 그레인이라고 하는 효과를 줘라 라고 필터 적용이 되어 있고 레이어 마스크도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섞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일단 필터 메뉴 클릭하셔서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가시면 여러 가지 필터 중에서 필름 그레인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을 거고요. 마스크를 씌우겠습니다. 레이어 창에 네모의 구멍 빵 뚫어진 마스크를 썼습니다. 가려주기 위해서 썼는데 하얀색 마스크를 썼더니 내 그림이 온전하게 다 보이고 있는 중
이죠. 문제에서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라고 했으니까 가로 방향은 양옆으로 이렇게 주는 거겠죠. 가로 방향으로 부드럽게 주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썼고요. 오른쪽 부분에 있는 회로는 잘 보일 수 있도록 흰색, 왼쪽 부분에 있는 회로 부분은 안 보이도록 검정색, 검정색으로부터 저는 시작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요 왼쪽에서부터 클릭 드래그해서 오른쪽으로 쭉 잡아 당기시게 되면 이렇게 부드럽게 가려지면서 아래쪽에 있는 1급의 12번 이미지도 투영돼서 보이는군요. 여러 번 드래그 반복하셔서 출력물과 거의 비슷하게 분위기를 잡아 주시고요. 1급의 14번에서 레이어 스타일 지정이 되어 있군요. 베벨 앤 엠보스, 아우터 글로우 두 가지 주도록 할까요? (1급의) 16번에서는 색상 보정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군요.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문질문질 선택하셔서 색상을 바꿀 부분 선택해 주시고요. 이미지에서 어저스먼트, 휴 세처레이션 가시게 되면 색상을 바꾸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원본이 바뀌어 버리는 거니까 레이어를 따로 만들면서 작업하는 걸 더 권한다 라고 했었죠. 레이어 창에 있는 동그라미에 사선 그어져 있는 친구 어저스먼트 레이어, 여기에도 휴 세처레이션이 있어요. 색상을 초록빛으로 바꿔주세요. 이미지들을 다 배치했습니다. 펜 툴을 이용해서 쉐이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이프의 경우에는 색상을 잘 보시면 두 가지 색상으로 마련이 되어 있네요. 서로 다르게 오브젝트들을 그려주셔야 될 것 같죠. 먼저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 위치에다가 배치할 건지부터 정하도록 할게요. 뒤쪽에 이미지들이 있으면 좀 헷갈리니까 이미지들은 레이어들 다 눈을 감겨주겠습니다. 펜도구로 직접 일일이 그리셔도 되겠지만 도형을 활용하시는 게 더 편할 수가 있겠네요. 말풍선의 경우에는 커스텀 쉐입에 미리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위쪽에 옵션 확인 좀 해줄까요? 레이어를 만들면서 헤어 쉐이프 색깔이 들어 있습니다. 필, 스트로크 선은 없고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입 중에서 말풍선을 좀 찾아오도록 할게요. 모양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직접 선택 도구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요만큼은 수정할 테야요 라고 선택해서 일부분 수정 다 가능하세요. 안쪽에 집 모양 뚫어주면 되겠죠. 펜으로 그리셔도 되고 도형으로 그리셔도 되고, 삼각형도 사각형도 펜으로 그리는 것보단 도형이 편할 것 같네요. 쉐이프 중에서 렉탱글 사각형으로 한번 안쪽을 빼내도록 할게요. 레이어를 잘 선택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위쪽에 옵션 중에서 패스 오퍼레이션 보시게 되면 빼줄 거예요 라고 옵션을 서브트랙
선택하시게 되면 지금부터 그리는 친구는 빠지게 될 겁니다. 클릭 드래그 하셔서 쭉 빼주시면 되겠죠. 굴뚝도 쭉 드래그 하셔서 빼시면 될 것 같고요. 지붕도 빼시면 될 것 같죠. 펜 도구를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펜 툴 선택하시고 역시 똑같이 뺄 겁니다 라고 하는 서브 트랙인지 확인하셔서 클릭 그려주시면 내가 그리는 부분들은 다 빠지게 될 거예요. 만들어진 친구가 마음에 안 들 경우에는 다이렉트 셀렉션 똑같이 선택하셔서 수정 가능하시죠. 잔상이 남은 건 예쁘지 않으니까 패스 오퍼레이션에서 머지 쉐이프라고 정리하게 되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겁니다. 집 모양의 문 이 부분은 오히려 합쳐야 되는군요. 사각형 그리셔서 지금 그리는 건 더 합쳐줄 거거든요 라고 컴바인 하시게 되면 그려줄 적에 추가가 되기도 하죠. 만들어진 친구의 잔상은 그때그때 없애주시는 게 좋아요.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 색상을 지시사항에 맞춰서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작업해 준 거 앞쪽에 썸네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색상 지정할 수 있겠죠? 이번엔 짙은 색의 말풍선 그려보도록 할까요? 말풍선 모양을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 커스텀 쉐입에서 불러올 거고요.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 거니까 뉴 레이어라고 하시게 되면 쭉 그렸을 때 따로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얘는 반대쪽을 바라봐야 되니까 컨트롤 T 누르시게 되면 자유 변형이 되겠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플립 호리젠탈 하게 되면 이렇게 반대쪽을 바라보는군요. 일부분을 수정하고 싶다 라고 할 땐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수정 가능합니다. 동그라미 그리셔서 요만큼은 빼주시면 되겠죠. 레이어 잘 선택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동그랗게 바꾸겠습니다 라고 도구를 일립스로 바꿔주시고 지금부터 그리는 건 뺄 거거든요 라고 서브 트랙으로 갈아 끼우시면 쭉 그렸을 때 동그랗게 빠지게 될 거예요. 모양 만드신 거 마음에 안 들 경우에는 직접 선택 도구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바꿔주실 수 있어요. 잔상이 남지 않도록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 해주시게 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군요. 색상 지정하겠습니다. 펜 도구 이용해서 작성한 친구들은 드랍 섀도우라고 하는 효과도 지워졌군요. 선택하셔서 FX 드랍 섀도우 가시게 되면 그림자 적용 가능하고요. 말풍선들 위쪽에 패턴을 더 덮어 씌우도록 할까요?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새 레이어 클릭하셔서 그 친구의 이름은 헷갈리지 않도록 패턴이라고 바꿔주도록 할까요? 여기에다가 패턴을 씌워주면 되는데 얼마만큼이요? 우리의 말풍선만큼이요? 라고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말풍선 만들어 놓은 이 친구의 썸네일을 클릭하게 되면 그만큼만요 라고 반짝반짝 빛나는 게 보일 거예요. 이 친구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반대쪽에 있는 집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말풍선도 한꺼번에 같이 선택해야 되는데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썸네일을 클릭하게 되면 아까 선택했던 친구는 또 버리고 이쪽으로 건너갔네요. 동시에 두 친구 몽땅 다 선택할 때는 왼손이 조금 더 바쁘게 움직일게요. 컨트롤과 동시에 쉬프트를 같이 누른 상태로 썸네일을 클릭하시게 되면 동시에 범위가 한꺼번에 잡힙니다. 패턴이라고 하는 레이어에다가 패턴을 씌울 거니까 채워주세요. 에디트에 필. 뭘로 채워요? 포어그라운드 전경색이 아니라 패턴으로 채울 거예요. 패턴. 어떤 패턴으로 채울지는 우리가 만들어 놨던 패턴 있지요. 지구 모양의 번개 치는 친구 얘입니다 라고 OK 하시게 되면 바로 적용이 될 거고요. 여기에서 너무 짙게 들어간 게 보이죠? 그렇다면 오퍼시티를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었던 농도 60%로 떨어뜨리면 됩니다. 오퍼시티 값 60이라고 바꿔줄게요. 나머지 쉐이프들도 그 위에다가 계속 차곡차곡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가셔서 원하시는 쉐입 찾아가지고 넣어주세요.
글자들을 넣어 보도록 할까요? 타입 툴 쓰겠습니다. 위치 찍으시고요. 글자들을 가운데 맞춤 해야 될 경우에는 글자 옵션에 보시면 가운데 맞춤이 있어요. 맞춰 주시면 되겠고요. 글자의 크기가 두 가지로 제시가 되어 있죠. 한 친구는 크고 한 친구는 작네요. 이만큼은요 라고 따로 블럭 잡으셔서 큰 친구들은 크게 수정을 해주세요. 결과물을 보시면 글자와 글자 사이가 이렇게 간격이 가까운데 우리 거는 좀 글자와 글자가 좀 멀리 떨어져 있죠. 줄 간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타입 툴 누르셔서 위쪽에 옵션 중에서 글꼴, 크기, 색깔, 위치뿐만 아니라 내가 타입에 더 상세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패널을 열어 주실 수도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글자의 크기와 줄 간격이 오토로 되어 있는데요. 그 오토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가깝게 숫자값 조절 가능합니다. 문제를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미지들을 다 켜서 배치를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레이어의 순서를 좀 맞춰주도록 할게요. 최종적으로 전송하시기 전에 가이드라인 뽑아놨던 거 뷰에서 클리어 지워주시고요. 눈금자 떼어놨던 거 뷰에서 룰러 꺼주시고요. 두 가지 포맷으로 저장하지요. 600에 400짜리는 JPG, 60에 40짜리는 PSD 두 가지 포맷으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에 세이브, 경로는 GTQ방 안에다 저장할 거고요. 큰 사이즈는 JPEG 저장.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줄이셔야 됩니다. 60에 40짜리 OK 눌렀을 때 이렇게 작아지는 거 꼭 확인을 해주세요. 파일 세이브 에즈 어디다가요? GTQ 안에요. 파일의 이름과 그리고 형식 맞는지 PSD 저장하셔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네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2021년 9월달 B형 문제 CC 버전으로 같이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